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발표 맡은 김정태입니다. 앞서 트래시 버스터즈 이야기를 먼저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좀 더 이해하기 수월하실 것 같고요. 왜 이런 독특한 스타트업들에게 기업이나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2011년에 설립이 됐고요. 사회 문제를 그전에는 사회복지의 관점에서 많이 바라봤었는데 사회나 환경의 문제가 기업에게 혁신의 기회가 되고 또 기업에게는 기업 가치를 올리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그런 부분을 돕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ESG라는 부분들이 재작년부터 많이 화두가 됐었는데요. 저희도 이런 쪽을 하면서 이런 쪽에 투자를 하는 투자자가 먼저 ESG에 대한 부분들을 내재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2016년부터 세계적인 몇 가지 기준들을 따라가고 있고요. 그중에 비코비라고 하는 세계적인 인증을 받아서 저희 회사부터 먼저 혁신이라는 부분들을 어렵지만 내재화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또 투자사로서 엑셀레이터 중에서는 세 번째로 큰 규모인데요. 한 438억을 운용하고 있고요. 현재 89건의 스타트업에 투자를 해서 이런 쪽에 ESG 관련된 도전하고 있는 기업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로 저희가 봤을 때 총 83개 기업에게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이런 쪽이 저희가 주로 많이 투자한 기업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들의 핵심은 이 슬라이드에 있는데요. 이 기업과 투자자가 이 스타트업에게 관심을 갖는 이유는 첫 번째 무형자산이라는 부분들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블루오션의 전략에 따라서 비시장과 비고객으로 진입해야 되는데 그럴 때 스타트업이 일정한 선행지표와 가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ESG 스타트업에 대해서 기업과 투자자는 어떤 부분들을 할 것인가? 바로 오픈 이노베이션을 적극적으로 실행할 수 있겠고요. 또는 이를 통해서 투자사는 비재무적인 영역에서 시작해서 재무 성과를 만들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몇 가지 브랜드들 253개 기업들의 공통점이 어떤 특정한 이런 선언을 하게 됐는데요. 우리는 사업을 철수한다라고 선언했고요. 그리고 248개 기업들은 우리는 사업을 중단합니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75개 기업은 사업을 축소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기업들이 어떤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했는지 대략 짐작하실 겁니다. 바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여기에 있던 기업들이 다 그런 사업들을 중단하고 철수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칼럼을 하나 썼었는데요. 이 세계적인 석유 업체죠. BP에서 이사회가 고민 끝에 러시아에서의 매출이 2천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런 2천억 원의 사업을 철수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BP의 이익에 부합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브리티시 페트롤리엄이 러시아의 모든 사업을 철수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굉장히 놀라운데요. 바로 투자자 그리고 새로운 인재 유입,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러시아에서 돈을 버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이 바로 ESG가 실제 경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비시장과 비고객에 대한 대기업과 투자사들의 관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위기, 이런 것들이 일정한 무형자산의 역할을 하겠죠. 이런 부분들을 보기 시작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시장을 뚫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를 바로 여기에서부터 경험하고 있습니다. S&P 500대 기업이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유명한 잘 나가는 기업들의 리스트가 있죠. 이 기업이 1950년대에서는 기업의 생존 기간이 한 60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현재는 이런 S&P 500대 기업의 평균 수명이 20살이 되기 전에 소멸되고 청산되고 합병되고 또 매출이 굉장히 안 좋아지게 된다는 거죠. 자연인의 평균 수명은 100세 시대로 가고 있는데 이 법적 인격은 반영구적인 기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명이 20살이 되지도 않고 사라진다는 것은 그만큼 격심한 불확실성을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 가운데는 기업들이 그동안 많이 놓쳤던 무형자산의 가치가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S&P 500대 기업의 1970년대와 2020년대 기업 가치 구분을 해보니까요. 1975년에 17%에 불과했던 무형자산이 현재 2020년에는 이 기업들의 대략 90%를 설명하는 게 다 무형자산이라는 겁니다. 기술력이라든지 지재권, 특허, 그다음 브랜드, 뭐 로열 그 소비자 계층 이런 다양한 무형자산이 기업 가치에
90%를 점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까 BP 같은 사례가 러시아에서 2천억 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그 2천억 원을 고수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경험하게 될 부정적인 기업 가치 하락이 사실 더 무섭다라는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편 기업은 블루오션 전략에 따라서 현재 우리가 매출을 만들고 있는 시장과 고객을 넘어서서 비시장과 비고객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절체절명이죠. 항상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됩니다. 이것이 블루오션에서는 비시장과 비고객을 찾아 떠나라는 부분들을 얘기하는데요. 말이 쉽지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죠. 이런 부분들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기업은 그동안의 환경이나 사회라는 부분들을 비시장과 비고객으로 봤던 적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다 보면 우발채무나 좌초자산들이 많아지면서 기업은 아까 같이 수명이 굉장히 짧아지는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들은 구체적으로 비시장과 비고객을 자신들의 시장을 포함해서 넘나들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위기 관리와 비즈니스 혁신을 ESG 고리로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은 여기 있는 것처럼 경영 전략이 MNC라고 하는 저 밑에 쪽에 대기업이 멀티내셔널 다국적 기업이죠. 이런 기업들이 그 과거에는 스타트업들과 연합할 이유들이 많이 없었습니다만 이 무형자산을 떠나서 무형자산을 찾아서 먼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있는 이 트래시 버스터즈와 같은 작은 스타트업들을 길잡이로 선행지표로 또 이런 작은 스타트업들이 어디를 탐색하는지를 지켜보면서 함께 연합하는 부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바로 ESG 스타트업에 대기업이 집중하고 관심 갖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트래시 버스터즈는 저희가 투자한 기업인데요. 지금도 생각납니다. 구정 직전에 잠깐 제 아들과 함께 고향에 내려가다가 잠깐 들렸는데요. 1시간만 대하다 보니까 이 3년과 5년 후에 한국 사회가 만날 미래를 이야기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당장은 굉장히 벤처 캐피탈이 싫어할 만한 모델이었지만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반드시 만나야 될 미래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감사하게 빠르게 투자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비즈니스 모델을 트래시 버스터즈가 가져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대기업들은 지켜보고 있고요. 저렇게 해서 비시장과 비고객이 시장화가 되고 고객화가 된다는 것들을 빠르게 캐치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기업가치 1천억 원 이상으로 성장했는데요. 테사도 저희가 첫 번째 투자한 시드 투자했던 기업입니다. 그 당시 굉장히 작은 밸류였고요. 하지만 누구나 1,000원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미술품을 분할 소유할 수 있다는 이런 컨셉이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비즈니스 모델과 또 시장이었지만 지금은 MZ세대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브랜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파트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ESG 스타트업에 구체적으로 기업과 투자사는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 부분으로 오늘 제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오픈 이노베이션이란 세계적으로 더 강화되고 있는 흐름인데요. 요즘 대기업이 많은 스타트업들에게 코퍼레이트 벤처 캐피탈이라는 기업 벤처 캐피탈 혹은 기업이 전략적 투자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UC 버클리의 이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부분들을 처음으로 주창한 이 교수님의 책을 저희가 번역하기도 했는데요. 이 교수님의 커다란 핵심은 모든 기업은 벤처 캐피탈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시겠지만 벤처 캐피탈은 잠재력이 있는 아이디어를 찾고 거기에 투자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기업도 내부의 R&D에 대한 부분만으로 세상을 읽어서는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시도들을 벤처 캐피탈이 팀을 바라보는 것처럼 관찰을 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그런 좋은 아이디어와 솔루션을 내재화하는 부분들이 오픈 이노베이션에서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다양한 기업들과 실험을 해보고 있습니다. 뇌전증 세계 1위 회사인 에자이 같은 경우는 저 요오드식으로 식단을 만들고자 하는 니즈가 있으셨는데요. 기업 자체가 이런 부분을 실행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미 저염식이라는 관점에서 이 콩팥병 환자들을 위한 저염식 식단을 만들고 있는 작은 소셜 벤처와 연합을 하게 됐고요. 그런 식으로 2년간의 R&D를 거쳐서 작년에 저 요오드 식단을 개발을 끝내고 브랜드를 런칭하게 됩니다. 이렇게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시장을 확대하는 것과 이미 그런 영역을 탐색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잘 만나기만 한다면 오픈 이노베이션은 무척 구체적인 결과물들을 가져올 수 있겠죠. 작년부터 현대자동차와 함께 동일하게 현대자동차 그룹이 직면하고 있는 사회 환경적인 문제를 먼저 고민하고 있는 소셜 벤처들과 연합을 하고 문제를 실제적으로 풀어가고 있는 것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개 팀이 현대제철,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자동차와 함께 연합을 해서 구체적인 문제를 풀어가고 있고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올해는 더 확산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저희는 유한 킴벌리 또 아모레 퍼시픽이라는 이런 기업들과 함께 특히 환경이란 영역 속에서 이 기업들은 어떤 역할과 R&D와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회를 바라봐야 될까 고민을 하셔서 펀드를 만들고 이 펀드를 통해서 투자를 집행하고 이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들과 연합하는 부분들을 진행해 보고 있습니다. 자, 투자자들은 그동안 재무 상태표, 재무제표나 손익계산서에서 나오는 숫자만으로 혹은 이 시장을 통해서 좋은 기업들을 선발을 해 왔었는데요. 그 외에도 비재무적 가치라고 하는 ESG,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라는 관점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많이 놓쳤던 정말 보물과 같은 팀들을 선발할 수 있는 렌즈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 스펙트럼들이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현재 ESG라는 렌즈를 탑재한 투자가 과반을 넘어설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ESG 투자는 투자 자본시장에서 가장 주류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ESG 렌즈를 통해서 놓칠 수 있는 팀들을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고요. 아까 같은 트래시버스터즈 사례도 일반적인 벤처 캐피탈의 재무제표의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놓칠 팀 중에 하나겠지만 ESG 렌즈를 통해서 5년 후와 10년 후에 우리가 기대하고 희망하는 미래와 사회와 환경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본다면 트래시버스터즈라는 기업은 절대 놓칠 수 없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또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투자한 기업은 민트 컬렉션이라는 기업인데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또 탄소 중립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그 중에 이 의식주 중에서 굉장히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입고 다니시는 매일매일의 의류입니다. 이 옷을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만 입고 버리신다면 굉장히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되게 되는 원인이 되겠는데요. 이런 중고 의류를 서로 거래하고 매매할 수 있는 플랫폼을 민트 컬렉션에서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MZ세대가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존의 문법과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비즈니스의 모델들을 만들고 있는 이런 스타트업들이 ESG를 만들고 이런 ESG들과 결합하길 원하는 패션과 혹은 액세서리나 이런 어페럴 회사들이 연합하는 부분들을 앞으로 많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루트에너지라는 부분들은 재생에너지 산업이 많이 늘어나면서 결국 직면하게 될 어려움은 재생에너지, 태양광 같은 그 장치가 설치되는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큰 어려움입니다. 지역의 수용성 문제라고 하는데요. 이런 지역의 수용성을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파이낸싱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그래서 태양광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지역 주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델을 통해서 가장 까다로운 재생에너지의 지역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플랫폼도 그런 관점에서 투자를 했고 현재 빠르게 성장을 해가고 있고요. 혹시 청각장애인이 운전하고 있는 고유한 택시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청각장애인이 운전하는 이 택시 플랫폼을 통해서 그동안 월 한 1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은 청각장애인의 급여 소득 수준들이 높아지고 또 택시 기사 드라이버를 채용하는 그 수급의 문제가 이 업계에서 굉장히 어려운데요. 택시 기사들의 새로운 유입이 있고 또 청각장애인분들이 운전하면 승객분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기 때문에 고유한 경험들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희는 그동안 택시 업계에서 부족했던 포용성이라는 부분들을 만들고 있는 기업을 선별해서 투자하고 있고요. 이런 기업들이 이후에 커다란 플랫폼 기업들, 모빌리티 기업들이 나중에 전략적 투자라든지 M&A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ESG는 더 다양한 이슈들이 전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다양성, 공정성, 포용성, 그리고 장애 포용성, 그리고 생물 다양성, 휴먼 라이츠, 인권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서 많은 기업들이 그동안 교과서에서 많이 얘기했던 단어들이 이제는 이사회에서 또 의사결정에서 나눌 수 있는 단어들이 되어가고 있고요. 또 이런 챌린지들을 경험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런 부분들을 먼저 고민하고 탐색하고 있는 다양한 ESG 스타트업들과 더 많은 연합과 투자들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업들을 모범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을 전 세계적으로 B콥이라고 하는데요. B는 베네핏을 뜻합니다. 그동안 커머셜 콥이라고 해서 상업적인 기업들이 주로 많이 존재했지만 이제는 고객과 주주, 투자자 외에도 다양한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들, 구성원과 협력하는 분들 모두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기업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베네핏, B콥이라고 불리고요. 현재 5,100개 이상의 전 세계 기업이 이 B콥의 인증을 받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드시는 커피, 네스프레소, 일리 커피, 에비앙 이런 생수들도 다 B콥 기업이고요. 아마 생활하시면서 더 많은 B콥 기업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기업들의 또 활동을 보시면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